안녕하세요.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인하우스 디자인팀에서 일하기, 인하우스 디자인팀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하우스 디자인에 취업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는 것과 인하우스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내부 클라이언트와 외부 클라이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부 클라이언트는 뭐 디자인, 아무리 기업 내의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자신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부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은 기업 내에 뭐 마케팅 팀이라던가 개발 아니면 뭐 영업 또 그 위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내부 클라이언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클라이언트의 어떤 의견을 수용을 해서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인력이다 보니까 인력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이고 그리고 협력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이야기를 사실 들어보면은 또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보다는 내부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더 편했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회사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다 보고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에이전시에서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그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를 못하지만 내가 인하우스 디자인팀에 있을 때는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을 하지만 B, C, D 이어서 나올 것들의 어떤 시리즈에 대한 디자인까지 함께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하우스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큰 숲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숲을 오랜 시간 동안 키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일을 더 이상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B, C, D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B, C, D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좀 한계점이 있고요. 인하우스 디자인팀에서 근무를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디자인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에이전시에서는 이런 경험을 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하우스 디자인 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양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IT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양산,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선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QA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의 개발 과정과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의 어떤 설계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단순히 인쇄뿐만이 아니라 제품이 나오는 전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타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자인은 화면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품으로 나왔을 때 그 사용성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의 반응,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유관부서 그리고 어떤 생산을 하는 타 기업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서는 디자인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갔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그 문제점 해결까지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거든요. 유관부서와의 업무를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큰 강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하우스 디자인 팀으로 내가 입사를 준비를 해야겠네?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유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던가 프로젝트 결과들을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는 망설이지 않게 되지만 사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입사를 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 입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 가게 되면은 정말 디자인을 하는 곳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뭐 디자인 센터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한 뭐 20명 이상의 디자이너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10명 정도의 규모의 디자이너가 있는 것도 사실 디자이너가 굉장히 한 기업에 많은 거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디자이너가 회사 내에 있다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하고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디자인 팀이 하나도 없는 경우, 예를 들면은 마케팅 소속이라던가 아니면 영업팀 소속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냥 영업팀 소속의 디자이너 아니면 마케팅 팀의 디자이너로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A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소속이 마케팅팀이었던 것입니다. 마케팅팀 소속이었는데 그 친구가 일을 하게 된 업무는 마케팅팀에서 요구하는 POP나 아니면 잠깐 나오는 배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회사를 A라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게 된 목적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어떤 직군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퇴사를 굉장히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은 여러분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반대로 그 회사를 머릿속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도 좋을까? 라고 평가를 해야 하고 또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반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팀에서 어느 팀 소속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의 디자이너와 내가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팀에서 일을 하는지는 JD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JD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직업적으로 만족도를 크게 느끼고 싶고 직업적인 욕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입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적인 욕심이 많은 분인데 이런 팔로우하는 일들만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만족도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굉장히 불행할 수 있거든요. 나홀로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것은 주니어급 미만의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관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디자인한 거 그냥 나가니까 그냥 편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시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신입일 때, 신입 디자이너일 때, 그리고 주니어급일 때 어떤 사수가 있어서 사수가 일을 하는 방식을 아니면 동료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뭐 선배 아트 디렉터가 일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업무를 조율한다던가 아니면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양산하는 과정이라던가 뭐 인쇄물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는지 이런 전 과정들을 사실은 습득해야 될 것들이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이나 주니어급 디자이너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실제 업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 시기에 한창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장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디자인 공부를 다시 하러 오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초기 신입 디자이너, 주니어급 디자인 단계에서 많이 흡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디자이너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부비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홀로 디자이너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서 일을 하면서 장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많은 유관 부서와 어떤 협업을 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디자이너가 신뢰를 받게 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좀 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디자인이라는 것이 누구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똥개도 지나가면서 이 디자인 별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똥개가 이거 디자인 별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디자인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어떤 좀 악유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업무 협력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다. 왜 마케팅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개발이 안 된다고 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상호 간에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디자이너가 그 내부에 있는 내부 클라이언트라고 제가 불렀죠. 내부 클라이언트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A라는 디자이너한테 일 주면 일 정말 끝내주게 잘해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제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는데 악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어떤 일의 진정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은 우선 제가 처음 입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일을 잘하는지 디자인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첫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 디자인, 내가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면 이 브랜드에 대한 스터디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향과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맞지 않는 디자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회사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회사 방향성과 맞지 않는데 이제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상처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 빨리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디자인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렇게 기울이면서 디자인을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저는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신뢰를 쌓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무조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믿고 이 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자. 이런 것을 목표로 일을 했습니다. 입사를 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본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뢰받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신뢰받는 디자이너가 돼서 회사 내부에서 정말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일의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브랜드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스터디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좀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